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아침부터 아이들의 신체 검사가 한창이다. 이 학교는 보건소와 교육청의 협조로 4학년 학생들의 소아 비만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우선 아이들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와 혈압 검사가 실시됐다. 그리고 아이들의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질량 지수 검사를 시행했다. 언뜻 보아도 통통해 보이는 이 아이들은 대부분 근육은 부족하고 체지방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지방이 많다는 것은 비만으로 가기 쉬운 상태임을 예고한다. 검사 결과 4학년 학생 중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아이들은 전체 27%. 남학생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살찌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제작팀은 방과 후 아이들을 따라가 보았다. 슈퍼마켓과 문구점 앞은 아이들로 만원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먹을거리를 하나씩 입에 물고 있는 상태. 떡볶이, 그리고 감자튀김, 햄버거. 음료수는 주로 환타, 탄산 그런 걸 자주 먹어요. 4학년 민구 역시 하굣길에 습관적으로 문구점에 들른다. 갑자기 날씨까지 더워지자 아이스크림은 더욱 참기 힘든 유혹이 됐다. 하루에 보통 아이스크림 몇 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일주일에 3개. 집에서도 먹고요. 음료수는 안 먹어? 먹어요. 포카리 엄청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다. 엄마를 따라 마트에 가서도 여러 번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햄 만져봐봐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아이, 그럼 뭐? 안 돼? 햄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애들한테 안 먹이려고 하거든요. 햄 좋아하고 엄마 나 이거 사줘. 튀긴 거. 생선도 찜보다 튀김을 더 좋아해요. 굽거나 튀긴 거. 엄마 과자. 튀기지? 과자. 우리 이거 얼마인가 여기 써 있을 텐데. 엄마 2개, 4개 어때? 4개. 아니야 4개는 안 돼. 2개만 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들은 대부분 달고 바삭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맛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당 섭취량 결과에서 역시 10대의 당 섭취율은 60대의 2배 가까이 되는 양으로 전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았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들은 대부분 이제 비스켓, 과자, 스낵류, 그리고 음료류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당함량이 높습니다. 비스켓 같은 경우에 당함량이 약 20% 정도로 나타나고요. 음료류인 경우에 평균 10% 정도의 당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낵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튀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 함량도 약 3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기호식품에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당이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탄산음료, 이온음료들, 그리고 과자, 스낵류를 대상으로 당 함유량을 측정해 보았다. 검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부분의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은 100g당 당 함유량이 20g을 초과하고 있었다. 100ml당 12g의 당을 함유한 음료수의 경우 300ml 한 병에 36g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에 음료수 2병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성인 1일 당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비만을 일으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영양소가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이죠. 지방이랑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음식들, 그러니까 뭐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에 볶거나 하는 그런 음식이나 이제 패스트푸드 있죠. 뭐 햄버거나 피자나 그 같이 먹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해마다 영양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 섭취량은 오히려 주는데 이상하게 소화 비만이 점점 는다고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방 섭취는 여러 이제 계몽 활동을 통해서 많이 줄 수 있지만 음료수라던가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당분 섭취가 과다한 것도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때문에 국내 소아 비만율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성인들에게나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이 벌써 아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소아 비만 아동의 10% 정도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미리 노출된다는 연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비만과 만성 질환의 위험 속에서 구해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가적으로 비만 문제를 훌륭하게 극복한 나라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다. 저녁 7시 퇴근 무렵 도심 한복판에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에어로빅을 하고 있다. 관광 온 외국인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Beautiful, it's nice, good idea to relax and to be a lot fun. We don't have the scene in German. It's nice. 국립도서관 안뜰에서 벌어지는 이 운동은 싱가포르 건강증진청에서 주관하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일주일에 한 번 만보, 태보, 에어로빅과 같은 흥미로운 운동으로 운동 부족인 싱가포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Is to have at least have some form of exercise. Most of the Singaporeans they are too tied up in their job, so they hardly have any exercise. So this one gives people, working class people, have opportunities to come and do their workout once a week. 1992년 싱가포르의 비만율은 26%. 성인 4명 중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이때부터 적극적인 비만 예방 대책에 나섰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성인 비만의 시발점인 소아 비만에 더욱 주목했다. 전교생 중 50명가량이 비만 아동인 이 초등학교에서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일 쉬는 시간에 뚱뚱한 아이들만 모아 20분씩 운동을 시킨다. Because we are overweight, that's why we must exercise. Okay, our class there was a health and fitness club. It is meant for holistic education. That means to say the physical part of the child. As you can see, some of our child they are not that healthy. So we are trying not only to get them to be involved physically, as in like running and doing exercises, but at the same time also that they will understand about nutrition, nutrition value, so they can bring it home for their family and the family can join in and have fun as well. 비만은 결국 칼로리와의 싸움이다. 얼마나 소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섭취하는가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쉬는 시간 매점으로 몰려드는 아이들. 우리네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메뉴판이 특이하다. 메뉴마다 다른 색깔의 숫자를 붙여놓았다. This is to show all the pupils that what is the calorie for every single thing sold in the canteen. And then those that are in green are the healthier choices. So that they can calculate for themselves how much of calorie they have taken in school itself. So that when they go home, they know what is left and they can eat. 아직 칼로리에 대한 개념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메뉴의 색깔을 달리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를 책임지는 매점의 주방은 과연 어떨까? 싱가포르 음식들은 주로 볶는 요리가 많다.
그래서 우유도 저지방 우유를, 기름은 순식물성 기름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름에 튀기는 음식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닭 요리의 경우 기름기가 많은 껍질은 반드시 떼어내고 판매해야 한다. Cook the deep fried food Monday, every Monday only. Why do you have to only fry only on Monday? Because they don't want the children to grow fat. They are very concerned. The school is concerned about the children's health. Every week, we will check what they sell, how they sell it, whether there's anything fried. The canteen vendors do not know when we do the checks. It is very irregular. Sometimes will be Mondays, sometimes Fridays, sometimes once a week, sometimes 2 times a week. So that the canteen vendors will always be following all the guidelines. They cannot be, suddenly selling things that they should not be selling. 그 결과 이 학교 학생들의 비만율은 매년 학기 초 10% 이상에서 시작해서 학기 말에는 9% 미만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매점 관리에 철저하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다. 빅토리아 중학교의 매점 주방에는 모든 요리를 익힐 때 항상 오븐을 사용한다. More healthy if we grill. We cannot do fry because when we fry we're using a lot of oil. It's not good for health. 요리하는 동안에도 음식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외에 어떤 기름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음식의 칼로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사 먹게 되는 음료수 역시 학교 안에서는 아무 것이나 팔 수 없다. Coke cannot. School cannot sell Coke. Why? 为什么? Got gas. Children cannot. When children take fat. 싱가포르는 1992년부터 탄산음료를 줄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자판기를 없앴다. 그리고 당 함유량이 낮은 음료수의 판매만을 허용했다. The food when they drink the food for here, and then the discount for the drink, and children can choose anything. All but the helpful one cannot so sweet. The sugar for cannot over for 7%. 학교 내에서는 당 함유량이 100ml당 8g 미만인 음료수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모든 매점에서 따르고 있는 이 같은 기준은 모두 건강증진청에서 정한 8가지 영양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아이들의 음식을 관리하는 건 식습관이 소화 비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Since children spend at least takes one meal of in a day in school, so it'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school environment supports availability of healthier food. Under this program is where we have this Model School Tuck Shop program. We started this program in 2003. For this program, the Health Promotion Board introduced 8 guidelines. And if the school canteen meets all these guidelines, that means they will be awarded with Model School Tuck Shop Award. That means they are serving healthier food for the children. 싱가포르의 초등학교는 급식이 없기 때문에 매점에서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선택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매점 관리에 힘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내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판매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행 초등학교 매점은 음식 관련 포스터들로 천장이 온통 도배되어 있다. 아이들이 매점에 올 때마다 이 문구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Because sometimes when we have too much homework, we may forget. We must keep healthy. We have to eat more fruits, eat more healthy fruits, and exercise. So when they put this poster here, when we come to canteens and buy fruits, we know that we have to keep ourselves balanced diet. Yeah. 이 학교 매점은 규칙이 더 엄격하다.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과자와 빵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없다. 음료도 대부분 당 함유량이 매우 낮은 과일 주스만을 판매하는데 독특한 것은 반드시 건강 로고가 박혀 있는 것만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Outside hawker center, everything can sell. School, but must for listing for juice.
Water also same. We mainly look at food that is healthy, with the healthy logo sign that is imprinted on the labels of all the packaged food and everything. So in that sense, we are encouraging our kids to eat healthily as well. So the fruit juices, it's a well-known fact that they're good for the body. The sandwiches, low fat, zero trans fat, and mainly vegetables, salad as the filling. As for the biscuits, we go for the low fat as well, low salt and low sugar content. So that's basically our guideline for food in the canteen. 실제로 이곳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모두 꺼내 확인해 본 결과 피라미드 모양의 건강 로고가 박힌 제품만 판매되고 있었다. 이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싱가포르 건강증진청에서 발행하는 이 로고는 별도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을 만큼 현재 국민들에게 홍보가 한창이다. 식품 피라미드를 본떠서 만든 이 건강 로고는 지방과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은 낮고 식이섬유와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들에게 건강 인증 표시를 붙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 제품을 사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얘기다. Healthier choice symbol products, we work on the two angles, that is to increase the demand as well as to increase the supply. To increase the demand, we do a lot of public education targeting at public to increase the demand for the products. On the supply side, we work with supermarket chains as well as food industry to come up with new products with healthier choice symbol. 이 건강 로고가 박힌 제품은 일반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라면 일부러 유기농 제품만을 선호하듯 건강 로고 제품만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어가고 있다. This is the butter with the fine healthier choice.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교육을 위해서라도 건강 로고 제품만을 사용한다. Of course, because we choose this with all the healthy choice which is that have a guarantee of healthy. Because at school, our teacher asked us to buy the healthier choice young food which is sold in the juice stall over there. So we all buy. And then during the school, they got sell a lot of healthier choice labels. In our health ministry advise those people to have healthier choice, to look for the healthier choice food because it's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to have such food, you see. That is why it is more popular when people look for the healthier choice, not necessarily for them to go and look at the ingredient. When you have the healthier choice, it's quite easy for them not to look for the healthier choice logo and things like that. So they don't have to look for an ingredient. They know that it's mostly healthier choice food. Piece of meat is rotting. What else? 윤행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나스루는 작년까지 교내 비만 클럽에서 운동을 해왔다. 과체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스루처럼 체중 관리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드는 것은 바로 쉬는 시간이다. 많은 음식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기 때문이다. 나스루는 현재 간식으로 과일만이 허용된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다. I'm on a diet. Why do you have to be on a diet? Because I'm obese. 간식을 먹고 난 후 나스룰은 수업 시간 전까지 열심히 운동을 한다.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잠시만 게을리해도 다시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이다. Because if I'm fatter, now that I'm already fat, it's very hard for me to run around. If I'm fatter, maybe I cannot run at all. So if I'm thinner, I can run all around and see like all my friends, all they can jump, can throw very good. I'm not that good lah. 사실 나스룰이 처음부터 뚱뚱했던 건 아니었다. 커가면서 엄마 몰래 초콜릿과 같은 군것질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다. 현재 나스룰의 엄마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역시 바로 음식이다. 최대한 채소가 듬뿍 들어간 카레를 준비하고 패스트푸드보다는 인도 전통 식단을 더 좋아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룰에게 채소를 먹이는 일은 쉽지가 않다. From young, I don't like to eat vegetables. Don't know why. 어려서부터 야채 먹는 거 싫어했는데 No good. 이유를 모르겠대. Force. Then so what we do is usually if he doesn't eat, we will like tomatoes and carrot make into juice for him to drink. 식후에도 엄마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인도 전통 요구르트인 라시를 신선한 과일과 함께 섞어 먹이고 있다. 식사가 모두 끝나면 이번엔 아버지가 나스루를 위해 운동에 나선다. 결국 국가 차원의 비만 방지 프로그램이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Of course, I'm concerned. I will try to lose weight for him. Particularly about his food now. He likes to eat sweet, chocolate, ice cream. So I have to put it a stop to him sometimes. He likes to drink Coca-Cola, soft drinks. This kind of drink he likes to drink. So we try at home. We try to give him plain water. The thing is, eat good food. Because if you eat a lot of bad food and you eat more and more, but you exercise, it's no use. But if you eat good food, it will help to burn your fats. And if you don't exercise, you can still lose weight and be healthy. 싱가포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외식이 잦다. 이 역시 아이들을 살찌게 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요즘 오시환 씨는 집에서 요리하는 횟수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At least 3-4 nights. Yeah, I try to cook. Weekend, if I never go out, I try to cook at home. 아이들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오시환 씨는 집에서 직접 만든 간단한 채소볶음 몇 가지와 거친 현미밥이 최고의 건강식임을 알게 됐다. Brown rice is more healthy, so yeah. So just want them to, because they are very big size now, they are very fat. So because I read the article, they say brown rice is very good. That's why I say okay, I bought the brown rice and the white rice, so I mix together. 그녀가 이처럼 식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학교를 통해 세 아들 중 2명이 비만이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최대한 칼로리를 낮추는 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 Because normally I will cook like 1 veggie or 2 veggie with 1 meat. That's all. Cook simple. Yeah. But I seldom have fried food. No fried food because fried food is very very oily and sometimes take time. So normally I will cook. I stir fry, but not deep fried. Yeah. 이 가정 역시 식사를 마친 후에 부모와 함께 저녁 운동을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왜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아이 스스로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Maintain your weight now. Oh, it's okay. Lose weight. Why? Because now I'm already overweight. So what are the bad things? More chances of high blood pressure. 아버지 탄맹택 씨는 30대에 고혈압이 찾아왔다. 당시 그의 체중은 120kg이었다. 그래서 올바른 영양과 체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는 잘 알고 있다. Actually, one of them is very overweight because of the height, so he's still at the borderline. But we try to keep less thing for him to just search at home to eat or whatever, all those tidbits. Only for the main course for them to eat daily and do some exercise to give them keep fit. When children are obese, one of the things we notice is that about a third of them will develop high blood pressure, even as children. And high blood pressure is a disease which takes a very, very long time to develop. So if a child is already having blood pressure that is above the normal for the age, even though that figure may be normal by adult standards, it is high for the child.
And we know that there's this trend which will mean that this particular child is at great risk of developing hypertension later in life. Similarly, we have seen trends for insulin levels, cholesterol levels, and also the development of what we call plaques, PLACQUES, in blood vessels. These things all happen from childhood onwards, and they get worse and they get worse. 학교나 가정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의 경우 소아 전문 병원에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올해 중3이 된 비노는 현재 고도 비만 진단을 받고 소아 전문 병원을 다니는 중이다. 그의 현재 체중은 무려 97kg. 건장한 성인 남성보다도 훨씬 높은 체중이다. 고도 비만의 경우 고혈압,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체중 조절과 함께 혈압이나 혈당까지도 반드시 함께 관리해줘야 한다. Do you wish to slim down? Yeah. Why do you want to slim down? Because I difficult to buy suit. Then all my friend all disturb me, tease me, then say that what I fatty boom boom like this like that about 80 my target by this year must go about 90 or 89 like that. 비노는 이곳에서 운동치료사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반복하게 된다. 우선 20분간 자전거 타기를 시작으로 걷기와 스트레칭과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풀면서 서서히 지방을 연소시킨다. 운동치료사는 아이가 매일 꾸준히 일정한 운동 속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의 식습관까지 관리한다. Okay, what do you have? Rice, then veggie, then the chicken. Chicken. Fried chicken or steamed chicken? Steam one. Steam. He used to take eggs every day, but he cut down what? Egg. Yolk. And you're right. Normally it's just to monitor their diet. I mean, I'm not a dietitian, but as part of a person that's helping him with the weight management, of course, diet is a very important aspect. And I try to do a bit of simple counseling just to check on, what type of food he's been eating. And of course, if he's been eating a lot of high-fat food, my role is to be there to make sure that I can start advising him on simple nutritional tips. But if there's any complicated or more detailed nutritional advice, we'll normally refer him to see a dietitian. I mean, which he has already seen. But on a weekly basis, I do normally check on him in terms of how much exercise he's been doing and how much food he's been eating. Not into a lot of detail, but just in terms of the type of food that he's been eating. And off we go. 유산소 운동이 끝나면 운동치료사들은 아이를 놀이방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훌라후프나 사다리, 트램블링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운동을 즐기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만든 세심한 배려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지만 운동량이 꽤 된다. 운동을 마친 비노가 급히 목을 적신다. 꽤나 갈증이 나는 모양이다. What we set him for now, right, is actually to maintain his weight, because previously what was happening, his weight was actually increasing,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of course, the first objective of the program is to stop that increment. And we actually set him a goal to lose, I think, about 1 to 2 kilos a month. And I think that's the rate that we set for him. Is that this group of very fat children is not easy to treat. They will respond less well to public health measures, to general campaigns, to school-based programs. And this is a worldwide phenomenon. So we find that you need to have special resources put in place to treat this group of children. And in fact, actually, our hospital is going to pilot a program in the coming year where we have specific exercise programs, diet programs, and psychology
programs to help them change their behavior. 비만 아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비만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건강 교육을 시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룰랑 초등학교는 2주에 한 번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다. 교사 혼자 말하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맞히게 하는 퀴즈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높다. Shall we eat chocolate chip biscuit every day? No, why not? Why can't we eat chocolate chip biscuit every day? Because it contains a lot of fat. A lot of fat, a lot of sugar, okay? We can eat biscuit, but not chocolate chip biscuit every day because too much sugar. 그뿐만이 아니다. 어딜 가도 아이들이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학교 곳곳에 음식 관련 벽화와 포스터, 그리고 식품 모형들이 설치되어 있다. 식품 지도 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이 벽화와 포스터를 보고 교육한다.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정규 교육 과정 중 하나로 포함된 영양 교육 수업이다. Your leafy vegetables. Who enjoys eating vegetables? Okay, that's very good. Okay, so you give your body the sufficient amount of fiber that it needs to function. 어떤 것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며 살이 찌지 않는지, 또 어떤 음식이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해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이들은 외울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하게 된다. Maybe it's a prawn. I learned that milk and cheese have lots of calcium and we should eat more vegetables and fruits, like one serving a day. In our school, we want to create a very healthy living for the children. And from this health trail, it's not just about the food that they eat, but also taking care of their eyes, make sure that they don't smoke, and to make sure that they have a healthy body when they are studying in the school. So everywhere where they go in the canteen, near the canteen area, all these charts and posters that we put up are to help remind them that, hey, you need to keep yourself healthy, you need to be a very strong and very healthy person in the school. Yeah. 양정초등학교의 금요일은 매우 이색적이다. 전교생이 모두 교복이 아니라 운동복을 입고 등교한다. 운동장 조회가 끝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해진 양의 아침 운동을 해야만 1교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수업 시간이다. 그런데 아이들 책상에는 교과서 대신 과일 도시락이 놓여 있다. 이 학교는 매주 금요일을 즐거운 금요일로 정해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금요일마다 과일 도시락을 싸와 먹으면서 영양 수업을 받는다. Okay, it's time for your fruit. Right, can somebody tell me why are you eating fruits? Ryan? To keep you healthy. Yes, it's to keep you healthy. What does fruit give you? Vitamin? Yes, fruits give you vitamin. 딱딱하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과일을 먹고 느끼면서 자신의 건강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독특한 체험 수업인 것이다. Honeydew has vitamins and make me healthy. What is papaya good for? Vitamin C or those. Because for our school, Friday is actually Fun Friday where the children have games and they also have healthy fruits. It's also called a fruit day where the children are expected to bring their fruits to class and to eat their fruits in class. What is the purpose of encouraging them to take fruits? Because fruits are good for them. Yeah, fruits keep the children healthy, so this is what they have been told. Oh, do you like Fun Friday? 중학교에 올라가면 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오히려 더 철저해진다. 발육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쿠추안 중학교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체중을 기록하고 있다. Our teacher want to take our weight every month so that if we either gain or lose weight, then they will encourage us to lose weight if we are overweight, or if we are underweight, they will ask us to eat healthy, more healthy. And this is February 26th, and this is their weights. And for today, 25th of March, is their weights. Some of them they managed to maintain, and it's a good sign. Some of them managed to put on a little bit, but it's good for the thinner ones. Some of them are putting on a little bit too much, so I got to advise them because some of them are actually on the heavier side. Yeah, so this is part of our school program to help them keep check their weights. 이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체육 시간에 5가지 운동 종목의 기록을 측정한다. 체형만큼 아이들의 신체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학생들에게는 영양교육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높은 외식률 또한 비만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리를 직접 배워서 외식을 줄이자는 것이 이 요리 수업의 목적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방법, 일일 영양 섭취량에 맞춰 단백질과 채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워 과연 건강에 좋은 조리법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Cook good food, there are several ways. You either you avoid deep frying, you avoid less oil, less. Then chicken, you can try to take away the fats and stuff like that. Yeah. And most probably oil, cut down a bit, then fats, yeah, and find other ways. Making wise choices, right decisions about nutrition, about choosing the right methods, boiling, steaming. In fact, we use a lot of those moist heat method, boiling, steaming, stewing, like making a sauce, spaghetti sauce, and teaching them how to select meat without fat. Remove, like today's lesson, the chicken, they remove all the fat and the skin, just to use the lean meat. And of course, when they serve with a bit of garnishes, they are edible garnishes. So there's some nutrients from vitamins and all from what they use for cucumber, tomato or lettuce that they serve their dish with. 학생들이 완성한 요리다. 식재료는 같아도 저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요리가 등장한다. 이어서 완성된 요리를 앞에 두고 선생과 학생들의 질의문답 시간이 진행된다. 각각의 요리에 대해 평가하고 더 건강한 조리법은 없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How can you grill in a way that's interesting? Remember I showed you just now the book? What can you do to the meatball? Kebabs. You can actually put in the stick. And then you don't have to brush with oil, you just use the heat to cook it. And you find that why is it healthy? Because the oil can be drained away. A meal.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건강한 조리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체득할 수 있게 된다. Because I will know what food is best for me, and some junk food like that. I don't need to keep eating McDonald's every day. I can just cook for myself some little bit. Like now the meatballs like that, it's very easy to cook at home. So I can cook it at home and just eat it for myself or my family. Because once we learn in this class, right, we can once we go home, we will know what we learn. Later we will try it out in our own lifestyle. It's a good asset in the future also, because once we grow older also, we will start eating a lot, and sometimes we'll eat all those unhealthy food. But we have awareness for eating better foods. Yeah. So it helps us in the long run. Yeah. So they learn actually healthy meals not only from the dish, they also understand a lot of guidelines, nutritional tools. They actually look at the pyramid, and they must know that how to choose from the base, the cereals where they give them all the energy in their dish, and then they must also know how to, in their daily diet, how to balance with 2 types of vegetables, 2 types of proteins, and how to eat less of what they find at the tip, less salt, less sugar,
less oil. So every lesson is a different lesson, but every now and then we stress on how it can be made healthy. 국가 차원에서 시작한 싱가포르의 비만 예방 프로젝트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의 형태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의 소아 비만율은 14%에서 9.3%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소아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싱가포르의 비만 예방 프로젝트는 어릴 때부터의 철저한 영양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I would not say food education. I would say health promotion. Because correct one, it's not just about eating, but as well as physical activity, mental health, and all this encompassed to a total well-being of a child. And as I mentioned earlier, I believe in it's not only educating the child, but also making sure that the supportive environment is there to help them to take up the healthier lifestyle. 소아 비만 실태 조사가 끝난 2주 뒤 김치나 장아찌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명시의 초등학교를 다시 찾아갔을 때는 어린이 비만 예방 학교라는 이름의 영양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영양소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간식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짜지 않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7번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건강송이라 불리는 신나는 노래로 수업이 시작됐다.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먹자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노래였다. 어리둥절하던 아이들도 점점 호기심을 보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첫 수업인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대 영양소를 짚어주고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무엇인지 5대 영양소를 어떻게 골고루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나갔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바로 과제물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른들도 잘 모르는 영양소 문제들을 OX로 푸는 게임이 이어졌다. 놀이로 배우는 만큼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다.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편식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영양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몸과 관련돼서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편식을 많이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식습관이 평생을 사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길들여지면 이게 바꿔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5가지 영양소. 5가지 영양소? 네. 오늘 수업 내용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안 배우다가 한 번도 안 배우다가 배우니까 어려웠어요. 영양에 대해서 알 때 재미있었어요.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앞으로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겠어요. 영양 수업을 실시한 2006년 결과를 살펴보면 6개월 동안 영양 교육을 받은 후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선택할 때 예전과 달라졌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35%나 됐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 횟수가 줄거나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게 됐다고 답한 아이들이 상당수 늘어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챙겨서 먹는다던가 골라서 먹는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이런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양 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음식을 사더라도 이 음식 안에는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정도 들어있고 이게 내가 비만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영양 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2주 전 과자와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던 민구도 함께 있다. 입학 당시 민구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왜소한 편이었다. 하지만 2학년에 올라가며 민구는 식욕도 크게 늘고 그와 함께 체중도 많이 늘어났다. 뭐든 잘 먹고 빨리 컸으면 하고 바랐던 엄마도 요즘은 조금씩 걱정이 된다. 통통한 건 괜찮은데 어린아이가 벌써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다. 그래서 요즘은 민구가 아무리 졸라도 가공식품은 절대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모두 신선한 재료를 사다 집에서 만든 음식들로만 식탁을 채운다. 땅에서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아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도 조리법을 바꿔 다시 올려가며 민군의 식탁은 변하고 있다. 나 이거 싫어해. 한 번만 먹어주나? 잠깐 싫어. 이거 오이 싫어해. 오이 향을 싫어해서 냄새가 너무 싫대요, 오이가. 저도 어렸을 때는 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른들이 해줬던 그 음식이 지금 맞거든요, 입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서 그 생각으로 그냥 먹이고 있는데 쟤들이 지금은 양파 장아찌나 뭐 마늘 장아찌 같은 거 안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덕 같은 거 무치면은 먹어봐라 옆에서 해가지고서 500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먹이는 나쁜 것 같은데도 한 번씩 그렇게 유도를 해서 먹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전복을 샀을 때도 그 전복을 애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초장 찍어서 먹는데 나중에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말은 데쳐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입맛에 익숙해진 것만 먹으니까 그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그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하지 말래. 그날 저녁 민구는 오늘 비만 예방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위해 엄마와 함께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 식탁에 올랐던 음식들을 하나씩 그려보고 각각의 이름을 적는다. 초장, 고추장, 초고추장. 아이와 엄마가 함께 그날 먹은 음식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제때 즐겁게, 싱겁게, 알맞게, 골고루. 오늘 먹었던 반찬이 뭐예요? 콩조림, 깍두기, 된장국, 초고추장, 오징어채, 무릎, 김. 초등학교 때나 그 중고등학교 때 비만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비만이 연결되는 경우가 한 60에서 80%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어렸을 때 비만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비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나는 괜찮으니까 전혀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전혀 그런 그 영양이나 운동 관련된 지식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것에 같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이제 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데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스크림과 과자의 유혹 앞에 번번이 무너지고 햄이나 치킨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민구지만 7주 뒤 비만 예방학교의 영양교육이 끝나갈 즈음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바른 식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은 미래 국가의 건강이기도 하다. 어릴 때 배워 익힌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좀 더 일찍부터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교육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큰 투자인 것이다.